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상가 구입하라고 제안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쩌겠냐, 그런 얘기죠. 이 사주는 이 8글자 안에 금이 없어요. 금은 이제 지장간에만 있죠. 지장간에만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8글자 안에 특히 이 천간에 금이 있으면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요.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돌아다니다. 왜 돌아다니냐? 먹이 구하러 다니는 거죠. 먹이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간에 이게 금이 있으면. 아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동물일수록 먹을 것도 많이 구할 거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상 많이 움직이는 동물일수록 먹이를 구하는 게 쉽겠죠. 그게 이제 금이에요. 금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자연에서. 그래서 사주에 금이 강할수록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는 왜 돌아다니냐? 먹이 구하러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즉시. 이 앞에 즉시라는 것이 이제 생략된 거죠. 즉시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그럼 즉시 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 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거, 뭔가를 이제 기르다. 뭔가 기르는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두고서 먹이를 획득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획득을 하겠죠. 그 대신 이 기르는 거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획득되는 시점에서는 대량으로 획득이 되죠. 대량.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금이 많은 사주는 대량으로 구하지 못해요. 즉시 자기가 즉시 먹을 만큼만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대량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길러서 이렇게 양식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내가 뭐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구해질 때는 대량으로 구해져요. 그래서 이 농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기다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금은 즉시 먹이를 구하러 다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못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이런 자연의 원리. 이런 거는 들으면은 그때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 인간 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켜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사주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내 얘기 들으면 그냥 당연하지, 뭐 당연한 이치지요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응용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은 사주는 즉시 구해요. 즉시. 그런데 금이 없는 사주는 즉시 구해지지 않아요. 기다림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수확할 때는 많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사주는 먹이가 즉시 구해지지 않아요. 먹이가 즉시 구해지지 않아요. 이 사주는. 왜냐하면 금이 약하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지장간에는 잔챙이들, 이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큰 일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들이죠. 자질구레한. 그래서 이 자질구레한 먹이는 간식, 이를테면 요거는 이제 간식 같은 거죠. 간식 같은 거는 쉽게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큰 먹이 같은 거는 못 구해요. 사주 이 8글자 안에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사주, 그러니까 사주 8글자에 금이 없는 사주들은 먹이를 즉시 구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좀 기다려서 시간이 걸려서 구해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주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아든 그런 식으로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이제 부동산을 한다. 아니 부동산을 좀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을 물어보는데 뭐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제 대운을 보면 재성이 부동산인데 의외로 말년에 이렇게 55세 이후에 20년간 이제 이게 금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금운이 들어오면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 하겠죠. 비즈니스. 즉 이제 굉장히 돌아다니는 활동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주는 아닌데 이때 비즈니스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55세 무렵 가면 이제 일을 안 하겠죠. 일을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 시점이 한 55세쯤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활동적인 일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그때쯤 되면은 그걸 그만두고 뭐 장사나 사업 뭐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뭐 사도 되겠냐? 뭐 사도 뭐 나쁘지 않겠죠. 상가 자체는 그러니까 상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임대 수익이에요. 임대 수익이
임대 수익에 따라서 상가가 결정되는 거지. 상가가 새로 짓고 근사한 건물이고 막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상가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임대 수익이 좋으면 아무리 거지 같은 상가라도 비싸요. 그리고 아무리 새로 지은 큰 건물에 상가가 있더라도 임대 수익이 안 나오면 그 상가는 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가도 전반적인 물가가 조금씩 오르니까 상가의 임대 수익도 조금씩은 올라오겠죠. 그러나 이제 예금보다는 낫겠죠. 상가가. 그래서 은행에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이 폭락할 일도 없을 거고,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외국에서 왜 많이 들어오냐면 미국이 산업이 다 죽었어요. 미국이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은 애플 하나밖에 없어요. 애플. 근데 애플이 영원할 일은 없잖아요. 영원하기가 어렵잖아요. 애플이 뭐 삼성같이 그렇게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주식 다 팔아도 애플을 못 사요. 애플이.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산업에,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그냥 모든 산업 공장들, 이게 산업 전체를 팔아가지고 애플 사라. 그러면 안 사죠. 근데 애플 주가는 더 비싸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이제 다 망하고 미국이 이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한국으로 제일 많이 오겠죠. 중국으로도 많이 갈 거고. 그래서 한국은 돈이 들어와요.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한국이 필리핀 정도의 인지도만 있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종합주까지 있어 한 5천은 가 있겠죠. 5천 최소한. 필리핀 정도의 인지도만 있어도. 그런데 이제 아직도 필리핀 정도의 인지도에 못 미쳐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태국 이런 나라의 인지도에 못 미쳐요. 한국이.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있어야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지도가 올라갈수록 돈이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죠. 주식 가격은 뭐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래서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요. 당장 뭐 돈을 어디 처분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사주는 뭐 주식에다 넣어도, 사실은 주식에다 넣어도 되겠지만 주식은 좀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고, 주식을 해보지 않았다면 구태여 주식에다 뭐 일부러 주식에다 넣으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낫다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주식은 모르니까, 주식을 모른다면 부동산이라도 넣어놓는 게 낫겠죠.